예,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정부는 29년까지 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가와트, 메가 프로젝트 아니라 기가 프로젝트네요. 예, 기가 프로젝트 잘 되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4기가와트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얼마를 쓸지, GPU에 얼마를 쓸지, 예비 전력에 얼마를 쓸지 시장과 국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별히 공개 약속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은 확실한데요. 그래서 이 정부 계획에는 공급 대책은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요 대책은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같이 있어야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런데 전력 산업에 대해서 효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은 수요 공급, 기본적인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는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한여름, 한겨울 빼고 한 360일 정도는 전기가 남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는 것은 단 요 한여름, 한겨울 5일을 위해서 수조 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고 나머지 360일 정도는 그냥 보조금을 통해서 들인 발전 설비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 설비가 놀고 있는 동안에도 용량 요금이라고 해서 그냥 발전 설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용량 요금을 또 지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 전기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인데요. 해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법은 공급 확대랑 같이 수요 혁신도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기가 남는 시간, 그리고 전기가 남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당연히 싸져야죠. 그러니까 다이내믹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리는 가격이죠. 그래서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가격 신호가 있으면은 ESS 경쟁력이 살아나죠. 전기차도 다 사실상 이동형 ESS입니다. 그러니까 쌀 때 충전을 하고 비쌀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히트펌프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경제성이 적기 때문인데 가격이 쌀 때 히트펌프 열을 축적하면은 경제성이랑 보급률을 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요. IT 강국이니까 지능형 전력망, 실시간 계량 체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요 측면의 발전소, 이 VPP, 이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발전소를 지으려면 수조 원을 들여서 이 물리적 설비가 필요한데 수요 측면에서 발전소, 가상 발전소, VPP는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싼 전력 수요를 비싼 전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근데 정부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산에너지법, 법적 제도적 설비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기업이 활용할 만큼 충분한 가격 신호가 없습니다. 자, 이게 법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정책 의지랑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문제인데요. 이 정책 의지와 이해관계자를 조절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좀 특별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발표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피크 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엄청나게 전력이 남아 도는 상황이고, 발전 통제하느라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산업부에서 하든지 기후부가 하든지 좀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우리 국민들께도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와 비교는 좀 2차적으로 하더라도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남아도 오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타임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때는 비싸게, 이 전력요금, 탄력요금제라 그랬나요? 이거는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 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많을 때 값을 낮추고요. 피크 시간대 값을 높이는 걸로
현재 그럼 전력 요금 체계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일부 바뀌었습니다. 가정용은 아니죠. 네, 산업용 바꿨습니다. 산업용만. 네. 근데 사실 가정용도 결국은 나중에 확대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전력 전기 요금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물가 관리 때문에 좀 얘기하기 어렵긴 한데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이고요. 중국이 12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싼 상황입니다. 얼마 정도예요? 킬로와트당? 160원대. 20원 정도 차이가 네, 차이가 납니다. 납니다. 산업용이 더 비싸게 내고 있다.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이제 지금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영역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그런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제 문제될 텐데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차이는 지금은 누진제 형태로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외에는 없는 거죠. 네, 가정용은 누진제로 지금 억제시키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또 요금 체계상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연간 우리 바우처 전기요금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략 한 8천억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네. 뭐 나중에 또 한번 정책 토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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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아까 히트펌프 얘기하셨는데 지금 유럽은 히트펌프로 엄청나게 빨리 많이 전환했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이 히트펌프.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빨리 전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를 현실적으로 별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저기 그 뭐라 그랬더라 이게 좀 아직은 비용이 더 비싸서 비쌉니다.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예. 유럽은 비싼데도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좀 기후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히트펌프 설치하기에 좀 기후적으로 불리한 측면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떤 거예요? 기후적으로 어때서 그렇습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기후 변화가 너무 커. 유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가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밤낮 기온 차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히트펌프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입니다. 그냥 도시가스가 더 싸기 때문인데 이 히트펌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근데 전기요금이 도시가스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다이내믹 프레싱만 잘 된다면 쌀 때 히트펌프를 좀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제 우리 연료 시스템 때문인데 그럼 도시가스가 싼 것은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시장 경제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예. 그 방법이 뭔가요? 그 가스 요금을 올려 세금을 그래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히트펌프를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금을 가스 요금의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거나 이래야 되는 히트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지금은 비싼데요. 히트펌프 가동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그 전기가 남을 때 다이내믹 프레싱으로 전기가 남을 때 그 남는 전기를 히트펌프에 좀 싸게 공급을 하면은 이 시장 그러면 아까 경제가 얘기한 대로 가정용 전기요금도 예를 들면 낮에는 싸게 저녁 때는 비싸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히트펌프의 이런 비효율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낮 시간에 전기요금이 쌀 때 추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서 낮 시간에 수요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은 낮밤 시간에 전기요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용 쓰는 사람들은 낮에 더 많이 쓰려는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쓰는 거 똑같으니까. 근데 히트펌프를 도입하려면 낮에는 싸게, 밤에는 좀 더 비싸게 이렇게 해놔야 히트펌프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유럽이 히트펌프로 전환한 데는 러시아 전쟁 영향이 크고요. 유럽도 히트펌프가 초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대략 비용의 40% 정도를 유럽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히트펌프가 대부분 공기열 히트펌프인데요. 전임 정부 때까지 공기열 히트펌프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 한다면 보조금 정책이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보급을 할 수 보조금 있게 정책도 해야 됐고요. 되고, 근데 문제는 요금 체계를 교정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히트펌프가 비싸긴 합니다만 설치만 하면 가스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들면서도 낮 시간대 추결을 하고 밤 시간대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기 근데 때문에 가정용은 지금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으니까 사실 그 얘기는 아직은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고쳐야 가정용은 누진제 문제가 있어서 그 누진제를 풀어주어서 누진제를 풀어주면 일단 지금 얘기하는 히트펌프로 대체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있어요? 올해 가정용 히트펌프를 제주도하고 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남해안 쪽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축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그냥 뭐 도심이든 어디든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속도를 좀 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이것도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도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바꾸고 혁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뭐 기본적 원리나 아니면 예를 들면 가정용으로 아파트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얘기 잠깐 해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하고 똑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이? 그 실외기에다가 조금 기능을 추가했어요. 거기 실외기에다가 바닥 난방을 연결하는 추결조를 하나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에어컨 정도의 실외기에다가 예, 거기다가 한 200kg 정도 이제 물을 담는 통을 하나 추가로 담고요. 물을 데우거나 예, 바닥 난방하고 온수를 같이 하나의 실외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방을 해결하는 거예요? 냉난방, 그러니까 냉방은 에어컨으로 해결하고요. 바닥 난방과 온수는 그걸로 같은 시스템으로 추결조로 활용합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현재는 대략 가구당으로 한다면? 현재는 별도로 설치하면 1,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 에어컨하고 통합해서 하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에어컨 설치는 아예 히트펌프 겸용으로 통합형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한 1,000몇백만 원 드는데 대개 한 40% 정도를 유럽은 지원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초기에 현재는 지방정부 포함해서 70% 지원하는데요. 이제 그건 아주 초기여서 그렇고요. 좀 지나면 50% 이하로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거는 국가적 과제라 네.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좀 전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충분히 50% 이하로 내릴 네.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내리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수요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그 유명 대기업 두 군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보급을 시작했고 네, 공장도 알겠습니다. 옮겨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개인들에게도 경제적 이익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력 사용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수입 원료 대체하는 측면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민간 전문가분. 예, 우선